자, 이게 잠깐 끊겼는데요. 음, 자, 자, 그럼 다시, 음, 음, 이렇게, 이 화면경을 다시 이게 화면이 얼어버렸는데, 화면경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그죠? 음,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전국 사업처에서 우리 국민계정이 아까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국민계정이 이제 우리 경제, 국민소득하고, 그 다음에 뭐 소비 지출 관련된 국민 그 소득을 갖다 구성하는 항목들의 어떤 추계가 나타나고, 이 밑에 보시면, 그 국민계정의 밑에 보시면, 이 국가자산 통계라는 게 나오고, 국가자산 통계에 그 보시면, 이 자본 스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회 설정에서 이 시점을 2020년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1970년까지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요. 음, 이게 잠깐만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제가 아직도 이게 그 줌이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이 줌에 신경 쓰고 하다 보면 내용도 지금 버벅거리게 되게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또 제가 또 직접 의문하는 걸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금 한동안 이렇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불만족스럽더라도 이게 좀 조금 널리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비금융자산이라는 거는 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뭐라 그래요? 그 금융이 돈이 뭐 돈놀이라는 거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금융 자체가 산업에 기업에 투자가 됨으로써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이게 뭐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경멸적인 어조로 뭐 금융자산이 뭐 불로소득이라 그래서 이런 그 뭐 그 좌파 진보 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만큼 어쨌든 금융자산 돈 자체는 그 가치를 창출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은 토지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토지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보시면 산업혁명 이전에 그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그 농지개혁을 하기 전에 그때 유일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땅을 갖고 있고 그 땅에서 우리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그 출산율이 높은 여성들이 많이 선호가 되고 이렇게 존중을 받았죠. 이제 그런 그 노동이 이제 땅에 이렇게 그 말하자 그러면 경작을 해서 토지를 일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자본이라 그러면 뭐 거기 호미 말고는 뭐 자본이 뭐 있었나. 사실은 이 토지라는 게 그 그야말로 우리 조선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산업혁명 이전까지 실제로 한 6.25 이전까지는 전부 자본이라고 하면 토지 자본, 토지 자산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토지 자산이라는 게 뭐 크게 조선시대 뭐 경제 면적하고 지금 아니 신석시대 경제 면적하고 해방 때 경제 면적이 이런 제한된 우리 빤한 그 한반도에서 크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죠? 별 차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의 노동력의 질이라는 것도 뭐 그야말로 조선시대 사람이나 뭐 원시시대 사람이나 뭐 해방 이후의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쌀로 환산된 국민총생산 Y라는 것이 여러분들 크게 차이가 났겠어요? 별 차이 없었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때 영국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박희정 선수 같은 맨체스터 뭐 유나이티드 거기에 있는 맨체스터 이런 데서 제조업들 이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공장 제조업들이 생기고 나서 그 중소 제조업들이 그 도시를 위주로 뭐 맨체스터라든지 이런 그 뭐 이런 도시를 위주로 생겨서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그때 성장률이 상당히 그 눈에 띄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고 이 기업에 있는 이런 자본들이죠. 예를 들자 그러면 이 설비 자산을 보세요. 설비 자산이 운송 장비, 그다음에 기계 같은 거 있죠. 그죠? 뭐 육성 생물 자원이라 그러면 씨앗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고. 근데 주로 이 기계류하고 사실은 이 운송 장비 같은 것들이 그 우리가 공장제 이런 그 기계공업에서 이런 그 기업의 자본들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아까 그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러죠? 고용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 그 1970년도에 얼마였죠? 한 1,000만 명 정도였는데 이게 그 사업체 조사로 본다 그러면 한 2,400만 한 두 배 한 2.4배, 2.5배 그죠? 경제활동 인구보다가는 사업체 조사로 하는 게 제가 자본주의 기업 경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를 이해하는 그런 그 논리하고 이해하는 실제 통계하고도 잘 들어맞아요. 그러면 고용이라는 거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2.45배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자, 설비 자산을 보세요. 자, 설비 자산이 1970년도에 저도 요거를 갖다가 뭐 몇 경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읽지 않고 11531이었죠. 이거 잘 보세요. 11531. 자, 그러면 11531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세요. 여기에 이 기업들의 설비 자산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하면은 1이라는 거, 11 여기 하면 909라는 게 여기를 밑에 11을 써보면 어떻게 되죠? 정확히 90배 증가했죠. 2.4배하고 90배 증가. 제가 아까 분명히 경제 성장률은 고용의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이 자본 스톡의 성장률을 가중평균한 거라고 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통계 하나로 사실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과 기업 경제라고 하는 본질과 이런 통계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론적인 틀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 보세요. 토지 자본이라는 거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도 별 차이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는 토지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혁명 전까지 경제는 성장으로 멈춰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아까 우리 맨 첫 번째 그 시트에서 Y는 뭐 이렇게 맨 위에 나오는 곳에서 고용하고 그다음에 고용하고 이제 자본을 갖다가 각각 노동소득 분배율과 자본소득 분배율로 가중평균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국 사업체조사의 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고용은 1970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2.4배 정도밖에는 증가를 안 했는데 우리 기업의 설비 자산을 보자. 설비 자산은 대부분 기업의 거라고 대부분은 절대 다 기업의 것인데 11531에서 말이죠. 보세요. 909833으로 이 밑에를 11로 써보면 90배가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어디서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업에서 온 거죠. 이 기업의 설비 자산 투자에서 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건설 자산 같은 것도 한번 봐봐요. 저기 고정 자산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어, 아, 자, 우리가 이제 건설 자산도 보면 공장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는 거는 건설 자산도 많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거용 건물이 있고 뭐 비주거용 건물도 있고 토목건설도 뭐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그 비주거용 그 건물 중에는 이런 공장들의 어떤 그 설립 같은 것도 돼 있는 것이 들어가는 거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설 자산 같은 것도 이렇게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78183이죠. 78, 80 정도라고 돼요. 80187, 8183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8일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한 60배 정도 여기 증가했죠. 그죠? 8하고 이제 490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한 60배 정도 증가를 해서 이게 대단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이제 공장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뭐 그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비주거용 건물에 어쨌든 이런 그 공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2481이라고 해봤죠. 그죠? 공장 건물들이 들어가는데 2481이 없어요. 2481인 이한 70배 정도 그죠? 28이 16 하면은 한 이게 한 이것 또한 한 70배에서 80배 증가하죠. 이거 비슷하게 증가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강조합니다. 이 설비자 기업의 설비자 산업, 기업의 기계 운송 장비, 이런 기업의 장비들 이런 것들이 80배 증가했고 주거용 건물 말고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장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공장 건물들도 한 7, 80배 이렇게 증가를 해서 증가를 했고 여기 보면 건설 자산이나 주거용 건물 같은 것도 뭐 같이 증가를 하는 것이면 요것만큼 증가를 했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뭐 한 60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다? 어떤 기업의 자본 스톡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라는 걸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말은 자본주의 기업 경제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고용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죠? 기업 개수에서 한 5천 개도 되지 않는 이런 300인 이상의 그 전체 그 기업 개수에 있어서 5% 미만의 이런 것들이 총 생산의 그런 그 뭐라 그래요? 법인 소득세의 50% 이상을 절반 이상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그 논리적으로 보자 그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아까 그 소득의 성장률, Y의 성장률이 다시 한번 이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뭐라 그랬죠? 이 사실 자본 스톡의 성장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자본 스톡의 성장률이 되는 것인데 자본 스톡이 빨리 성장하면은 그 자본 스톡이 중소기업의 것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이 대기업의 것이 많겠어요? 이 법인소득세들을 대부분을 대기업이 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대기업의 자본이 낼 여력이 많았기 때문이고 자본 스톡이 대기업에서 빨리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그런 그 부가가치 Y, 대기업에 있어서 그 부가가치가 빨리 증가를 했고 소득이 빨리 증가했기 때문에 법인 소득들을 낸 여력이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상 이 대기업의 자본 스톡도 절대 다수가 이 자본 스톡 중에서는 대기업의 자본 스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자 그러면 미국이 오늘날에 왜 그러면 뭐 제국주의라고도 하고 미국이 뭐 어떤 뭐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떤 뭐 부정적인 측면도 다소간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런데 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을 하고 지금도 뭐 그런 뭐 지금 미국 달러가 앞으로 약세가 예상이 되고 지금 뭐 성장에 있어서도 지금 뭐 지금 그 중국에서 이제 생산 기지를 공급망 재편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면서 뭐 조금 흔들리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 이거를 대체를 할 게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달러 가치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미국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패권국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패권 국가가 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패권 국가가 이렇게 올라서게 되는데 그 이전에 1800년도에 보면 미국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영국의 맨체스터 같은 이런 그에서 한 뭐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몇십 명 단위의 그런 공장제 기계 그런 그 매연을 뿜던 이런 것들의 중소기업들의 산업혁명이었다 그러면 미국의 1800년대 산업혁명은 철도, 조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기차라고 하는 테슬라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에디슨이 여러분들 제네럴 일렉트릭 GE의 CEO였다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그죠? 마치 일론 머스크처럼 그 우리가 무슨 뭐 어렸을 때 이제 에디슨의 발명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그야말로 창업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와 어떤 상당히 경쟁을 했더니 전기차를 만들었던 이 테슬라가 그 당시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 만들어서 지금 오늘날 전기, 전화, 냉장고, 세탁기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상 여성들의 특히 여성들의 노동력들을 뭐 해방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 TV, 짤순이도 있을 수 있고, 전화라든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로마 시대 노예의 어떤 그런 노동력으로 환산을 하면, 한 가구당 한 대여섯 명의 노예들을 그 노동력이 된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그 흑인 노예들 대신 여러분들이 뭐, 세탁기 여름 한겨울에 뭐 얼음 깨고 막 이렇게 우리 모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거기 가서 이렇게 애들 배냇저고리도 빨고 한겨울에 그 얼마나 뭐 참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죠, 그죠? 그런 걸 했고 뭐 여름에는 그, 그야말로 이제 그 동네 조그마한 폭포도 아니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저녁 때 이렇게 그 여름에 음식들이 쉬지 않게 바리바리 이렇게 싸질머지고 가서 기화열 때문에 폭포수 옆에는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그걸 냉장고 대신에 거기다 놔두고 아침에 다시 가서 그거를 그 어르신들 공양을 했던 어떤 그런 그뭐 것들이 전부 노예 노동으로 환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이 이런 가사노동, 특히 여성들의 노동력을 해방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도덕성 내지는 생산성 내지는 어떤 경제 성장에 의한 풍요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국가들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이런 아성에 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요거를 보시면서 하시죠. 이 여기 이제 공유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 한 경제 생산 함수, GDP 한 경제 그 총생산, 국민 총생산은 기업으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이 기술 진보 개수하고 노동과 고용과 자본이란 기계류 이런 것들의 어떤 가중 평균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왜 자본주의 기업 경제라고 하나 얘기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18세기에 생기고 산업혁명으로 생기고 이 기업들 안에 있는 그 설비 자본이라든지 뭐 운송 자본 이런 것들을 합, 합해서 합한 것이 생장에 제일 많이 기여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 같은 기간 내 우리 한국의 1970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면 고용이라는 거는 불과 두 배 반 정도, 2.45배 정도밖에 안 늘었지만 이 기업의 설비 자본이 몇 배 늘었다고? 80배라는 어마어마한 7, 80배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런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거는 이 자본이 오는데, 자본에서 오는데, 이 자본은 기업의 자본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데에 성장해서 그 한 기업, 국민 경제를 거의 정확하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묘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학 시험 같은 데는 미국의 A가 얼마고 고용이 얼마고 뭐 뭐 국민소득 노동소득 분배율 얼마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총생산을 계산해보라 이런 문제도 경제학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를 하나 이해하는 틀이고 이걸 이런 틀로 보면 경제가 이해되고 왜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된 건지 이렇게 보면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18세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그 대기업이 생긴 데는 19세기인데 19세기 때 대기업이 약진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성장이 됐고
그래서 엄청난 자본 스톡이 이렇게 생기면서 조선업의 그런 기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빠른 성장이 되어 가져왔고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그런 그 대기업들이 뭐 제네랄 일렉트릭 뭐 이런 데서 그 텔레비 냉장고, 전화기, 뭐 통신기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만들고 인터넷까지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고 빠른 성장을 가져왔고 뭐 이런 것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본주의 대기업 경제, 기업 경제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는 아, 전체 기업 숫자의 뭐 불과 5%도 안 되면서 실제로 절반 이상의 법인 소득세를 내고 성장에도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뭐 군부 개발연대 시대라고 하는데 90년대 이전에 이런 뭐 자꾸 독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제를 이제 그 뭐 자꾸 깨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는 다른 식의 이제 경제가 이렇게 예를 들자 그러면 뭐 우리 삼성의 뭐 이정우 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지난 정권에서 그 많이 옥고를 많이 쥐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생산성과 경제 기술 발전 내지는 자본 스톡의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대기업들의 규제를 많이 늘린다는 것은 이런 식의 생산 함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경제는 뭐 침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다음번에 조금 더 그 진일보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 2, 3분 정도 여담 삼아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논문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한 5년 후에 정도, 3년 후에, 5년 후에는 뭐 내가 썼던 빅데이터 보고서를 또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이제 방향성이 이제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몇 시간 동안 해드린 거시경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제 전체를 이해하고 국민계정이라는 통계적 통계 핵심을 이해를 하시고, 경제 전반의 어떤 흐름을 갖다 이해하시는 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이런 지식들이 이제 논문들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도움이 많이 그,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논문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를 계속 쭉 정기적으로 읽으시게 되면 앞날을 보는 뭐 그런 해안 같은 것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뭐 4대강 보호라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하는데 벌써 5, 6년 전에 국제학술지에 그 4대강 보호에 대한 그런 정교한 어떤 그런 뭐 계량 모형들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벌써 한 5, 6년 전에 그 4대강 보호에 대한 어떤 국제학술지에 실린 국내 학자가 이렇게 실은 논문 을 보면 그 결론은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수질 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불명확하다. 그게 뭐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어,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게 홍수 조절 기능은 과거에 비해 거울을 만들기 전에 비해서 명확히 향상되었다라고 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결론, 이런 것들을 4, 5년 앞에 이미 이 논문들을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앞을 내다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기후연합, 뭐, 환경변화, 뭐, 이런 뭐 기금이나 이런 데서 탈퇴를 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국제 학술지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 그 환경 변화라는 것이 뭐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라는 어떤 그런 걸로는 너무 그 설명력이 너무 낮고
이 우리 뭐 몇천 년간에 걸친 어떤 그런 그 뭐 기후 변화의 어떤 그런 추세 있잖아요. 기후 변동에 뭐 빙하기가 오고 간빙기가 오고 이런 것의 그 일환의 하나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고 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정교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줄여서 할 수 있는 건 미미하고 뭐 실제로는 이 거대한 어떤 지구라는 어떤 그런 그 기후권의 어떤 그 몇천 년간에 걸친 그 움직임에 의한 것의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 보시고 뭐 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다. 자, 이상입니다.